집합의 분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. 자, 집합의 분할은요,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, B, C의 원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집합이 있다고 했을 때 얘를 두 개의 부분집합의 합집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단 말이야. 뭐 예를 들면 이렇게 A라는 원소로 이루어진 부분집합과 그 다음에 B, C로 이루어진 이렇게, 그죠? 그러면 봐,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얘네들 각각이 얘의 부분집합이죠. 게다가 공집합은 아닙니다. 그렇죠? 그리고 이것과 이것 두 개가 교집합이 공집합인 서로 소인 두 집합이죠. 그렇죠? 그럼 보자. 이것도 가능하단 말이야. B에다가 누구? A하고 C 이렇게 해도 이 둘은 얘의 부분집합이면서 각각은 공집합이 아니고 이 서로는 서로 소인 부분집합이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거야. 이렇게. 그죠? 그래서 C라는 거 하나로 이루어진 부분집합과 그 다음에 A, B로 이루어진 이런 부분집합.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야. 자,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 하면 원소가 유한계야. 그지? 한번 써볼까요?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.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을. 그죠? 여기 보시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? 이 각각은 공집합이 아니다. 그랬으니까 공집합이 아니면서 그 다음에 이 각각은 또 뭐라고 그랬어? 얘네들 서로는 서로 소인 집합이라고 그랬지. 그지? 서로 소인. 지금은 두 개의 부분집합의 합집합으로 표현했지만 그 두 개가 아니어도 돼요. 그죠? 몇 개의 부분집합의 뭐로? 합집합으로. 그죠? 얘네들의 합집합으로 뭐 하는 것?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? 바로 집합의 분할이다.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. 이해가 됩니까?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이렇게 말로 줄줄이 풀어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. 집합 A가 있어요. 그죠? 그리고 물론 얘 원소의 개수는 유한계입니다. 그 다음에 AI라는 놈이 바로 집합 A의 부분집합이야. 이때 I는 1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K까지다. 이렇게 놓읍시다. 즉 부분집합을 우리가 K개를 만들겠다 이런 뜻이야. 그런데 걔네들은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냐 하면 일단 이 각각의 부분집합들이 뭐면 안 돼? 공집합이면 안 돼요. 그죠? 적어도 원소의 개수가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AI와 그렇죠? 그 다음에 AJ가 있어. 그죠? 얘네들은 무조건 공집합이 돼야 됩니다. 이건 뭐냐면 AI라는 부분집합과 AJ라는 부분집합은 서로 소다. 이렇게 되는 거겠죠. 당연히 I와 J가 서로 다를 때 얘기고요. J가 가질 수 있는 값도 1부터 K까지다.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죠? 그 다음 세 번째, 그래서 봐. 공집합이 아니면서 서로 소인 몇 개의, 지금은 K개의 부분집합의 합집합으로 A를 표현하는 것, 그죠? 나타내는 것. 그랬으므로 우리가 A1 합집합, A2 합집합해서 땡땡땡 합집합 AK까지를 해주면 A가 나와야 된다. 이겁니다. 그래서 집합의 분할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부분집합 A1부터 AK들의 합집합으로 A를 표현하는 거다.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. 이때 우리가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 A를 만약에 K개의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집합으로 분할하는 그러한 방법의 수를 우리가 S의 N, K라고 나타냅니다. 요 S는요, 스털링, 그죠? 네, 스털링 넘버에서 따온 S입니다. 근데 물론 이 스털링이라는 건 수학자의 이름이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스털링 넘버의 S를 따서 S로 표현한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자,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? 우리가 예를 들어 봐. A라는 집합이 이렇게 1, 2, 3, 4 4개의 원소로 구성된 집합이었다고 했을 때 이 집합 A를 분할할 때 그죠? 얘는 뭐가 되는 거야? 4,2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. 이건 뭐야? 원소의 개수가 4개인 놈을 2개의 공집합이 아니면서 서로 소인 A의 부분집합의 합집합으로 표현하는 겁니다.
그렇지? 자, 그러면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게 원소의 개수가 하나와 세 개로 이렇게 분할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. 원소의 개수가 두 개와 두 개로 분할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. 그렇죠? 그 다음에 합집합에서는 순서 고려하지 않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예를 들면 1, 3이라는 것은 결국 이거 아니야. 1이라는 원소와 그 다음 나머지 3개 2, 3, 4라는 원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우리가 굳이 3,1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겠죠? 왜? 이거 두 개를 합집합을 하나, 이거 두 개를 합집합을 하나 똑같은 놈이니까 우리가 요렇게만 생각을 합니다. 됐죠? 그러면 이것도 봐. 여기가 2일 때 뭐인 거? 1, 3, 4인 거. 요 놈이 3일 때 1, 2, 4인 거. 여기가 4일 때 그 다음 몇 개인 거? 1, 2, 3인 거. 뭐 요렇게 나올 거 아니야. 그러면 그 놈을 이게 결국 딱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조 나누기입니다. 그죠? 4명을 1명, 3명의 조로 나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지?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? 4명 중에 일단 1명을 뽑고 3명 중에 3명을 뽑으면 되겠구나. 그럼 몇 개야? 이거 어차피 1이고 요거 4가니까 4가지.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 그렇죠? 그 다음에 봐. 요 놈은 똑같잖아요. 원소의 개수가 그지? 두 개인 서로 소인 두 부분집합의 합집합으로 A를 표현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자면 1, 2와 그 다음에 3, 4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. 맞죠? 자, 그러면 이것도 선생님 그럼 이것도 조나누기네요. 맞아요. 1, 2, 3, 4, 4명을 2명에 서로 조로 나눈 거죠. 2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두 조로 나누는 문제입니다. 자, 그럼 봐라. 이때는 4명 중에 2명을 뽑고요. 2명 중에 2명을 뽑는데 자, 이거 우리가 앞선 영상의 조 나누기에서 배웠습니다. 이렇게 한 조의 명수가 2명으로 똑같죠.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? 그런 조가 2개 있을 때에는 2팩토리얼로 나눠라. 그랬습니다. 맞죠? 그래서 요건 얼마고? 요거 1이고 4 컨비네이션 2는 얼마예요? 요거 6이거든요. 그럼 6을 2로 나눴으니까 얘는 몇 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? 3가지밖에 안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따라서 S의 4,2라는 놈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4 더하기 3 그래서 몇 가지다? 7가지다.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S의 NK라는 놈이 뭔지 이제 예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봤으니까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. 그죠?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 이렇게 쓸까요? 그쵸? 집합 A에 분할의 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분할의 수는 당연히 봐라. S의 n,1부터 시작을 해서 S의 n,2 해가지고 어디까지 싹 다 더한 거겠어? 당연히 S의 n,n까지 싹 다 더한 놈이 바로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 A의 분할의 수가 되는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또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됐죠?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그럼 보자. 우리가 자연수의 분할에서도 그 PNK의 성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. 역시 뭐에서도 이 집합의 분할에서도 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S의 n,k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성질은 되게 간단합니다. 봐. S의 n,1은 이거 얼마일까요? 그죠? 이건 뭐야?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을 한 개의 부분 집합으로 분할하는 거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죠.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 그렇지? 뭐 예를 들자면 A, B, C라는 이러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을 하나의 부분 집합으로 다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냥 자기 자신 A, B, C로 표현하는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. 됐죠? 그 다음 봐. S의 n,n은 뭐야? 얘는 뭐야?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을 n개의 부분 집합의 합집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그죠? 몇 가지야? 당연히 한 가지입니다. 왜? 봐, 예를 들어 A, B, C라는 3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이런 집합을 n개, 즉 3개의 서로 다른 집합으로, 그죠? 그 3개의 부분 집합의 합집합으로 표현한다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? A와 그 다음에 B와 그 다음에 C, 즉 원소의 개수가 각각 하나인 부분 집합들의 합집합으로 나타내는 방법 하나밖에는 없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됐죠? 그래서 이건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. 자, 그러면 보자. 두 번째가 뭐냐 이거야.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요. 그래서 우리가 K라는 놈이 1부터 N 사이에 있을 때 S의 N,K가 그죠?
S의 n-1, k-1과 플러스 k배의 S의 n-1, k로 표현된다 라는 겁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. 요걸. 그러면 얘가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. 자,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? A, B, C, D 4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을 가정해 봅시다. 그렇죠? 우리가 여기에서 4,3, S의 4,3을 찾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. 이게 무슨 얘기야? 4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3개의 부분집합의 합집합으로, 그죠? 세 부분집합의 합집합으로 나타내는 것. 그걸 우리가 분할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자연수의 분할에서도 이런 거 봤었죠. 뭘 봤어? 1이 포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. 그럼 여기서도 똑같습니다. 여기서는 어떻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냐 하면 이 분할된 부분집합 중에 A라는 원소를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집합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. 그지? 그럼 보자. 만약에 이 A라는 그 원소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이 존재를 한다면 얘는 이미 해결이 됐으니까 그냥 제외시키고요. 얘는 없는 거 치고 나머지 B, C, D 원소를 가지고 그죠? 원소가 3개인 집합을 그냥 2개의 부분집합의 합집합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 아니야. 그지?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. A를 빼고 나니까 3개가 남았고 그 다음 A가 단독으로 부분집합 하나를 만들었으므로 우리는 3개의 부분집합의 합집합으로 나타내려면 나머지 B, C, D로는 부분집합 2개를 만들면 되는 거야. 그래서 이렇게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됐죠? 자, 그 다음에 이 A가 단독으로 있는 그러한 부분집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.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B, C, D를 가지고 일단 3개로 나누는 겁니다. 그치? 그럼 B, C, D를 가지고 3개로 나눈다라는 것은 결국 S의 3이 되는 거예요. 그렇죠? 근데 이 경우에는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그걸 3개로 나눈다라는 건 결국 B와 C와 그 다음에 뭐야? D의 합집합으로 표현하는 수밖에 없겠죠. 그런데 봐라. 왜 우리가 A를 제외하고 얘네들로만 분할을 했냐 하면 결국 A가 단독으로 있어서는 안 되니까 누군가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. 그러면 봐라. A를 여기다가 같이 그죠? 포함을 시키든 A를 요 집합에 포함을 시키든 A를 요 집합에 포함을 시키든 3가지가 가능하다 이겁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A, B와 뭐로? C. 그죠? 이걸 왜 자꾸 그냥 괄호로 칠까요? 그 다음 C와 그 다음에 D. 요렇게 우리가 분할을 하던가 혹은 B와 그 다음에 AC. 그죠? 또 괄호를 쳤네요. 미치겠다. 파치고 쏠치겠다. 그죠? 자, 이거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혹은 뭐가 되냐 하면 B와 그 다음에 자, 이번에는 제대로 중괄호를 쳤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 A를 포함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A를 제외한 나머지를 갖고 3개로 이렇게 분할을 한 상태에서 어디에다가 A를 우리가 추가해 줄지를 결정하면 된다 이거야. 그게 몇 가지냐면 여기다 추가해 줄지, 여기다 추가해 줄지, 여기다 추가해 줄지 그 3가지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지.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보면 얘가 바로 S의 3,2와 플러스 3배의 S의 3,3으로 표현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. 딱 요 룰을 만족시키는 겁니다. 맞습니까? 자,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봐라. A라는 집합이 그냥 1, 2, 3 해서 n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을 때 S의 n, k라는 놈은요. 그죠? 똑같습니다. 봐. 1을 기준으로 보면 1이 단독으로 있는 경우와 부분집합 중에 그렇지 않은 경우 나눠서 보면 된다고 그랬고요. 1이 단독으로 있는 경우는 결국 2부터 n까지의 원소를 가지고 몇 개를 만들면 돼? k-1개의 부분집합의 합집합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. 그래서 먼저 1을 뺐으니까 n에서 하나가 빠진 n-1개죠. 2부터 n까지가. 그 다음에 그걸로 몇 개? k-1개의 부분집합으로 분할을 해버리면 된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 두 번째,
요 놈이 포함되지 않도록, 그러니까 요런 놈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려면 1을 제외한 나머지 2부터 n까지를 가지고 k개로 분할을 해야 됩니다. 그죠? k개의 부분집합으로. 그게 뭐냐 하면 바로 n-1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? k가 되는 거고, 그렇게 해서 분할된 k개의 부분집합 중에 어디에 1을 포함시킬 것인지 결정하는 게 k개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이해되십니까?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고 했던 이러한 식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. 됐죠? 어렵지 않습니다. 이런 식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. 됐습니까? 자,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가 집합의 분할이 뭔지 알았고요. 그죠? 그 집합의 분할을 나타내는 방법, 즉 SNK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그리고 S의 n, K가 갖는 성질도 알아봤네요. 그래서 요 정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이 집합의 분할과 조나누기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거냐 그러는데, 뭐 위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바로 이겁니다.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. 그지? 요거 생각해 볼까요? 1, 2, 3, 4로 이루어진 요 집합의 분할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? 분할의 수는 S의 4,1 더하기 S의 4,2 더하기 S의 4,3 이거잖아. 그지? 그 다음에 S의 4,4 이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런데 봐, 이미 우리가 얘의 성질에서 요놈 하나라는 거 배웠고요. 요놈도 하나라는 거 배웠습니다. 그 다음 S의 4,2에서는 우리가 1,3, 그죠? 이게 뭐야? 하나와, 원소의 개수가 하나와 3개인 부분집합으로 분할하는 거와 두 개와 두 개인 이러한 부분집합으로 분할하는 거라고 했고요. 이 경우에는 4 컨비네이션 1 곱하기 3 컨비네이션 1 조나누기라고 했고요.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4 컨비네이션 2, 2 컨비네이션 2에 3 컨비네이션 1이 아니라 3 컨비네이션 3이네요. 그쵸? 그 다음 이 경우에는 4 컨비네이션 2, 2 컨비네이션 2를 2 팩토리얼로 나눠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얘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. 그지? 그러면 S의 4, 3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얘는 1, 1, 2 요렇게 나눌 수밖에는 없습니다. 그렇죠? 그럼 봐, 얘는 조나누기입니다. 4개 중에 하나 뽑고 3개 중에 하나 뽑고 그 다음에 2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봐, 조가 있잖아. 그 조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개수가 같은 조가 2개가 있단 말이야. 여기도 하나, 여기도 하나니까 그런 게 2개가 있죠. 그래서 항상 그랬어. 조나누기를 할 때 그 조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수가 같은 조가 몇 개인지를 파악해서 그 개수의 팩토리얼로 나눠라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. 됐죠? 그럼 얘는 뭐야? 4 곱하기 3 곱하기 1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6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가 6개 되는 거고 아까 이거 2개 더해서 7개 되는 거 봤었죠? 그래서 결국 얘는 뭐가 되냐 하면 1 더하기 얼마예요? 7 더하기 6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몇 개? 15개인가요? 15개 요렇게 우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집합의 분할에서요. 이 각각 S의 NK들을 구할 때 조나누기의 원리가 조나누기를 우리가 뭘로?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과장해서 말하면 과장한 게 아니지 사실이지. 이 조나누기를 확장한 개념이야. 이 조나누기들을 그냥 다 가능한 조나누기들을 다 모아놓은 게 집합의 분할이다.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. 알겠습니까?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가 뭘까를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. 그냥 집합의 분할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조나누기 할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됐죠?